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정수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정신을 빨리 차리시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암 판정을 받고 나면은 시리에 빠지고 멍해지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암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암은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캄캄하죠. 앞으로 다가올 수술,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에 참 공포,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죠. 암이라고 판정이 나서부터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갑자기 찾아온 그 암이라는 불충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 암 판정을 받고 나서는 바로 그냥 그날 저녁 밤새 밤을 꼬박 샜습니다. 지나온 모든 그 과거가 다 파노라마처럼 진짜 스쳐가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공포감이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이 딱 걸리고 나면은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구나 해서 주변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죠. 주변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저야 사실 가진 재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것도 없었는데 그냥 자살만 생각했죠. 자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자살을 할까 이거부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거 이것만 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저는 참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게 큰 빛을 쥐고 있었어요. 빛을 쥐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제가 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로 또 카톡으로 계속해서 70여 년 동안 참 대화하지 못했던 그 대화를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될까봐 우리 집안에는 어른들 중에서 남자는 저 하나뿐이에요. 저하고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한 35년 전에 간경화로 해서 사망을 했고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동생 이야기는 오빠가 살아서 숨만 쉬어도 우리 집안은 편안하다. 오빠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암이 딱 걸리고 나서 그 딸하고 여동생 그리고 또 막내 동생이 유방암이 걸려서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참 보살핌을 해주는 바람에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싸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참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 암한테 참 쫓기다시피 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좋다 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대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결과는 참패였어요. 참패. 장기를 다 잘라내고 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1년 후에 암은 재발되고 몸은 53kg까지 체중은 빠지고 이거 정말 추한 몰골로 그냥 변해버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다면 내 스스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딱 걸리고 나면은 암은 불치병이니까 못 고친다 이런 생각은 다들 버리십시오. 절대 암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해서 왜 하필이면 암이 나한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병이 하고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암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딱 걸리고 나면은 믿음을 가지시고 냉정하게 팩트를 보고 암과의 싸움을 준비하십시오. 화려하게 포장된 실체 없는 신규를 보지 마시고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물이 있는 팩트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은 필수입니다.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지만 수술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걸음조차 걷기 힘든 상태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 합니다. 저도 수술하기 전에 아이들과 관악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안양천을 걷고 하면서 체력을 다졌죠. 담적 주머니를 차고 담도 시술을 받고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이라야 뭐 그냥 걸어 다니는 운동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력을 보충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 판정을 받고 나면은 식이요법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나면 대부분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없는데 무슨 식이요법입니까? 식이요법이. 뭐든지 순수가 있는 겁니다.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암을 다 고치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따지십시오. 암이 걸리고 나서 체중이 쑥쑥 빠지고 밥을 못 먹는데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암 환자는 무조건 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지방도 필요하고 당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먹으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기력을 찾고 난 다음에 암하고 싸움을 시작하셔야지 기력이 없는 데서 무슨 암하고 싸움을 합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상 암이 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식이요법 안 합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지만은 뭐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요즘도 한 끼는 밀가루 음식을 먹습니다. 라면도 먹고 뭐 다 먹습니다. 다.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 대신에 비타민C하고 MSM을 초고용량으로 먹습니다. 하루에 100g 이상씩 먹으니까 거기에서 저는 그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을 만들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암이 걸리고 나서는 음식을 잘 드십시오. 일단 음식을 잘 먹으면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뭐 식이요법들 해가지고 전부 다 체중 빠져서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이 암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정말 암을 고칠 수 있을까? 사실상 암을 고치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현대의학도 그렇고 뭐 자연치유, 말이 자연치유지 실체가 없는 자연치유예요. 말만 그냥 자연치유. 그래서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치료가 암을 고치는가? 어떠한 치료가 정말 팩트를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인가? 밴드에, 안극복의학의 밴드에 나와 있지만은 위암 환자의 신 박연자 씨라는 회원분이 계세요. 그분이 남편분이십니다. 수술도 항암도 방사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비타민C 주사와 비타민C MSM 복용만으로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뭐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최상의 암 치료 방법이고 그 이제 두 번째가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는 병행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한기 회장님이죠. 수술 없이 30번씩 보던 혈변을 치료했죠. 완치하셨잖아요. 지금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차선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재발이 되고 난 다음에 항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치료를 한 사람들이죠. 저 그리고 또 현동호 씨,
이수진 씨, 김수정 씨, 뭐 이런 분들이죠. 유현재, 이런 분들은 그 외에도 많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치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방사능하고 난 다음에 재발이 안 되고 사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죠. 뭐 본인들이 글을 안 올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가 정말 부작용 없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딱 걸려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고 해서 죽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암 이거 뭐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길을 열어놓습니다. 길을 열어놓으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막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암 치료는 절대 길을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저의 강의를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그 내용을 다 아신다 그러면 그거는 천재입니다. 천재. 저 같은 경우 책을 한번 보면 내용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뭐가 조금 보이죠. 그래서 또 관심이 있어서 세 번 읽으면은 그때서 하고 이제 좀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한 번 듣고 그냥 하고 하지 마세요. 그걸 이해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암은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얘들은 여간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잔존해 있습니다. 잔존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힘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시고 암도 고치고 예방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에 질문 들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느키가이님의 질문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도 직장암 수술 후 배변 문제로 고생 중입니다. 그나마 주간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잘 때가 힘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누우면 배뇨 신호가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잡니다. 혹시 운동 부족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대장암과 직장암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도 수술 후 배변 활동에 불편함을 많이 겪는데 직장암은 더 심하죠. 저도 직장암 항문만 살리고 100% 다 제거했으니까. 직장이란 것이 변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이것을 다 제거했으니까 종일 화장실에서 살아야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변도 나오잖아요. 힘도 줄 수도 없고. 직장을 다 잘라냈는데 어떻게 힘을 줍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가 변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화장실 문 열고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방구인 줄 알고 끼면은 팬티는 젖어가 있고 하루에 팬티를 10대장씩 빨아 제껴야 되고 또 아니면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설사약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운동은 정말 많이 했죠. 운동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5초 참는 거 5초. 항문에 반응이 오면은
죽을 힘을 위해서 다 참습니다. 정말 어렵죠, 참기가. 그렇지만 참아야 돼요. 그것을 하루에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항문 조이기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 배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도 힘드시겠지만은 참는 것으로 해서 항문 운동으로 이겨내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무조건 이겨내자 님입니다. 오늘 새로 가입했습니다. 전 2019년 1월 28일 난소암 2기로 수술 항암 6차까지 온 힘을 다해서 마치고 추적 검사 중 2020년 4월 폐전이 판정받고 하루하루 너무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중 유튜브를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어 암환우에게 힘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5대 여법으로 암 극복하신 그의 희망을 갖고 꼭 이겨낼 거라 믿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타민C 메가도소 여법 치유되신 한우분들, 한우 입장에서 회복 영상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4기 암 한우들은 용기가 필요하니 힘드시더라도 한 명이라도 살린다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촬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암 극복 이야기에서 암을 고치신 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밝히자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출연 자체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합니다.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고 암 환자들이 전부 다 완치하신 분들, 그리고 재밌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다 구상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 그런 여건이 다 조성이 됐을 때 유튜브 방송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지금은 아직 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하는 암 치료법에서 더 나가서 더 발전된 암 치료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능력 부족이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해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기필코 참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은 동참해 주시고 또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더 좋은 암치료 방법을 만들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